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쿼드 가입국인 인도 및 호주의 정상들을 만나 결속을 더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바이든은 인도 총리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이것이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러시아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 같은 말에 인도의 모디 총리는 딴청을 피웠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비방도 경제 제재에 대한 강력한 동참 의지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양국이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의 동반자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주 역시 미국과 일본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해 정권 교체에 성공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친중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선거 유세 당시 전 정권의 대중 강경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호주에 정권이 교체되고 친중 총리가 등장하자 지금까지 호주가 취했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유화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호주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즉 쿼드 4개국 연합체는 완전히 와해된 것입니다. 쿼드는 애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연합체였고 창설 당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파워가 더 강해진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쿼드 내부의 결속력은 약해졌고 일본의 리더십은 발휘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인도 총리는 친러 행보를 보이고 있고 호주의 정권 교체로 갑자기 친중 총리가 당선되면서 결속력은 약화되고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도 쿼드를 버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규탄 수위는 원론적 수준으로 낮추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한 단계 올라간 경고 목소리를 냈는데 이 모든 것은 인도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회의의 승자는 인도였습니다. 인도는 중국과는 영토 분쟁으로 적대적이지만 지금도 러시아의 석유를 헐값에 계속 사들이면서 러시아에 대한 고립작전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가 못마땅하지만 미국은 지정학적 가치가 큰 인도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담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이 났고 여기에서 일본의 리더십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기시다 왕따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호주 총리와 인도 총리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담에서 환담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오른쪽에 홀로 서 있습니다. 이 사진이 나오자 일본 국민들은 판은 우리가 버렸는데 끼지도 못하다니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 총리를 향해 웃고 있으며 모디 총리는 그런 바이든 대통령을 바라보며 왼손으로는 호주 총리의 팔을 잡고 있습니다. 호주 알바니스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대화에서 배제된 것처럼 홀로 한두 걸음 떨어진 곳에 선 채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화가 난 일본 네티즌들 중에는 일본 정치인의 영어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어학 자격증을 따야 한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정 시험이 영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은 이 사진으로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의 영어 실력이 핑계로 거론되고 있지만 기시다는 경제산업성 공무원인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지역 공립초등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에 능숙하다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리더십 부족이 문제라고 비웃은 것입니다. 이번에 나온 쿼드 공동 성명에는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긴장을 높이려 하는 모든 위압적, 도발적, 일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성명이 나오자 중국은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만만한 일본을 불러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중국의 욕받이만 된 셈입니다. 이렇게 결속력도 없고 의미 있는 선언도 나오지 않자 미국에서는 쿼드에 대한 반전 카드로 한국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미 베트남, 뉴질랜드와 함께 정기적인 회의가 포함된 쿼드 플러스 워킹그룹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한국은 특히 해양 안보나 백신 보급을 다루는 쿼드 플러스 연합에 참여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대만과 남중국해 사태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추가 임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가진 쿼드에 한국을 투입시켜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이 고수했던 신중한 입장이 오히려 몸값을 높여준 것인데요. 결국 일본에서는 대중전선에 너무 과도하게 나서면서 미국에 들러리만 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자칫 얻는 것도 없이 대중국 최전방에 내몰리고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위기에 몰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포문을 연 것은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힘으로 강하게 대치하는 것만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다. 미국을 억제해 대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공존의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이웃이기도 한 일본의 역할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이런 논조는 바이든의 일본 방문 이후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키고 경제와 안보 양쪽에서 중국 옥죄기에 나서자 나온 것입니다. 도쿄신문 역시 중국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이 주변국의 위협으로 비쳐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본이 직접 공격력을 갖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면 주변국으로부터 선제 공격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 힘과 힘이 맞서는 강대강의 대립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외교가 없으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는 쿼드에 한국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쿼드가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회원국을 추가하기보다는 쿼드가 내놓은 기존 의제를 발전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장 한국을 불필요한 외교 갈등의 최전선에 내몰지 않고 추후 쿼드의 분위기 반전을 위한 카드로 남겨놓을 속셈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미국은 최근 한국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다양한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맞을 수 있는 외교 갈등 최전선에 내모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통화 스와프에 준하는 포괄적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든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위기 시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외화를 빌려오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EU,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같은 신흥국 통화와는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한시적으로 수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통화 동맹을 맺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는 공개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해 연준과 상시 논의 중인 채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 이슈는 우리 금융시장에 꽤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미 정상 공동 성명서에도 외환시장 동향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설과 임시의 중간 수준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외환이 언급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체결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앞장서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는 동안 한국은 경제적 실리를 열심히 챙기는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